오늘 옆에 이 영화 만드신 전영숙 감독님 그리고 특별 게스트로 이성훈 감독님 오셨거든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솔로 탈출기 연출한 전용석입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학입니다. 제가 올 자리는 아닌데 아마도 이 영화의 어떤 특별한 제작 배경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궁금증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저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작품이 한국영화 아카데미 장편 제작 과정에서 만든 작품이고 이성훈 감독님이 지도 교수셨대요. 그래서 아마도 두 분이 하실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감독님은 아무래도 이성훈 감독님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이 작품을 보시기는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오늘 관객분들이랑 함께 보셨잖아요.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 굉장히 객관적으로 봤습니다. 아, 그러시나요? 시간이 좀 흘러서 그런가요?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제작 저희 말하자면 이제 영화 아카데미에서 이런 장편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제작하는가라는 것 자체에 사실은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영화 아카데미는 이제 제작 연구 과정이라고 하는 코스가 이제 있어서 학생 중에 한 명한테 이제 장편 제작의 기회를 주는데 보통의 그런 제작사에서 이제 영화 만들듯이 만들어 갑니다. 모든 어떤 설비나 비용 같은 것들을 학교에서 들고 다만 이제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제작하는 과정 또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어떤 비평, 솔직한 비평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학교에서 만들어주죠. 그래서 저도 그런 비평을 하는 한 사람의 입장이고 그리고 어떤 제작에서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면담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시작했는데 시나리오나 제작 중간에 그런 어떤 비평 수업을 했을 때 사실은 이상하게 그때는 이제 단점들을 주로 많이 얘기하게 되니까 단점이 굉장히 이런 단점도 고쳐야 되고 저런 단점도 고쳐야 되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저도 극장 안에서 본 거는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로 로맨틱 판타지 코미디를 잘 만든 영화가 있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아주 잘 만들었어요. 물론 그림이나 이런 것들, 디테일 부분이 좀 약한 것들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면 만약에 이게 실사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정말 크게 흥행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감독님 생각도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로서 정말 빨려들어서 봤거든요. 캐릭터들도 되게 생명력이 있었고, 근데 이렇게 극찬을 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저 그 영화 아카데미 한 3년, 4년 다니면서 오늘 들은 칭찬이 가장 칭찬인 것 같고요. 되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볼 때마다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나 이런 점이 많은데 그래도 좀 사람들이 그래도 좀 보는 동안에 재밌게 즐기다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딱 그거 하나만 생각을 가장 큰 목표로 잡고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관객분들께서도 좀 충족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전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저는 이 솔로 탈출 기의 가장 큰 장점은 미덕은 서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충실한 이야기와 이야기의 고저와 그리고 상상력, 그 깨알 같은 상상력들. 근데 아까 이제 작품을 만들 때는 단점이 많이 보이고 지적할 것도 많았다고 하셨는데
감독님은 교수님이시니까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이렇게 시나리오 쓰시면서 가장 많이 만졌던 주안점을 뒀던 부분들은 어떤 점이었을까요? 저도 이 솔로 탈출기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어, 그, 그러니까 그 기승전결, 그러니까 삼막 구조. 왜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면 삼막 구조에 가장 충실하게 그것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이 러닝 타임 동안에 따라갈 수 있는 작품을 만들자였어요. 이 시작 자체가 뭔가 이렇게 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거야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이런 뭐 귀신이나 판타스틱한 소재로 사람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장편 길이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게 가장 이제 큰 목표였는데요. 장편 제작이 처음이고 단편만 만들었었는데 되게 이렇게 긴 시나리오를 쓰는 거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나랑을 겪어가지고 이제 그 다른 어떤 영화 연출과 출신의 감독님의 어떤 시나리오 도움도 받으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제 피드백과 어떤 수정 작업을 거쳐서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80분 분량의 그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게 이제 저는 그 부분은 만족스럽고요. 네. 저는 감독님의 이제 단편을 몇 작품 봤는데 일단은 작화 자체도 좀 달라요. 그래서 장편으로 이제 영화를 만드시면서 이런 그림체로 선택하신 이유는 또 뭔지 궁금해요. 그림체는 지금 되게 안 이쁘게 나왔는데 작업 네. 캐릭터 디자인 자체는 되게 예쁘게 됐었어요. 초반에 캐릭터 설정을 할 때. 네. 이제 충실히 작업 과정에서 그 캐릭터를 옮기지 못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쁜 그림체를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단편 만든 것들도 그렇고 오히려 좀 약간 어딘가 어수룩해 보이고 좀 완전히 미형이 아닌 캐릭터들을 갖고 이제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장편 장편 애니메이션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프리 프로덕션 캐릭터 디자인할 때 스태프들의 강한 그런 요구가 있었죠. 그래도 예쁘게 만들어야 한다. 좀 더 익숙한 그림체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되게 캐릭터 디자인을 예쁘게 했고요. 작업 과정에서 그 부분이 충실히 옮겨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방대한 양이잖아요. 장편 작업이라는 게. 근데 이성훈 감독님께서는 장편 애니메이션을 벌써 3편이나 만드셨고 또 실사 영화도 연출하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단편에서 장편으로 넘어갈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 같은 게 있나요? 글쎄요, 함정이 뭐 있을까요? 어떤 점을 가장 힘들어하는지 처음에. 근데 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첫 번째 장편을 만들 때는 그 장편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노하우가 한국에서 사실은 사라져 버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제작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뭐 새로 만들고 뭐 이러는데 사실 많은 힘을 쏟았었는데 뭐 요즘은 뭐 그렇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그 애니메이션 전체적인 어떤 산업이 열악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숙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사라져 있죠. 약간 딴 얘기가 되는데 근데 첫 번째 장편을 만들 때는 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원래 자기가 뭘 어릴 때부터 말하자면 뭘 만들고 싶었다 어떤 이미지 또는 어떤 이야기 이게 굉장히 어떤 자기한테 의미 있는 것이고 이 의미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욕구가 강하죠. 그래서 첫 번째 장편이 이제 대체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아트적이 돼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솔로 탈출기는 뭐 그런 트라우마는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원래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물론 오늘 아침에 이 전용석 감독이 이 작품을 마치면 이제 백서를 항상 써서 학교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백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했다, 후회한다, 잘못했다. 뭐가 그렇게 힘든지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는. 네,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셨는지 지금 가물가물하시죠. 근데 힘들었던 기억은 굉장히 뚜렷하게 있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 뭐 힘들었던 거를 말하자면 한두 곳도 없을 것 같고 저는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장편 애니메이션 처음이다 보니까 거의 모든 부분에서 사실 힘들었는데 이제 이거를 완성을 해야겠다, 이제 기한이 있고 완성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만들면서 아쉬운 점은 제가 생각했던 어떤 재미난 더 재미난 상황들, 더 재미난 표현들, 이야기들 같은 게 되게 많이 가지치기가 된 상태로 진짜 딱 줄거리 서사를 제가 따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만드는 중에 내가 솔로 탈출기를 만들면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약간 쫓기는 듯한 느낌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만들고 나서도 그런 부분이 이제 힘든 부분들이나 후회스러운 감정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에서 빙의 되려고 서로 연습하면서 했던 참참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사실은 옛날 거잖아요. 요즘 관객들도 뭔지 아실까요? 아시는 분 손 네. 아무도 모르시는. 아시는 것 같은데. 이 감독님께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학교 재학 시절에 만드신 게 있는데 연인의 방이라는, 그래서 제가 그건 왜 스톱모션으로 만드셨냐고 여쭤보니까 그냥 학교 과제 중에 하나여서 이제 도전을 한 것이다. 근데 거기서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남자가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매달리는 심정, 그 남자의 심리를 기울어지는 방으로 묘사한 좀 인상적인 작품이었는데 이번 영화도 사실은 로맨스 영화잖아요. 근데 감독님은 실제로 로맨스 영화를 별로 보지도 않으시고 평소에 관심도 없고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으시는데 이런 작품으로 첫 장편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뭘까요?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영화는 되게 뭐 액션, 판타지 이런 영화를 주로 좋아하고 보고요.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 영화는 거의 안 보는데 이 솔로 탈출기도 처음에 시작은 이제 그런 어떤 모태솔로 남자가 처녀 귀신이라는 어떤 좀 초현실적인 어떤 소재와 만났을 때에 벌어질 수 있는 재미난 상황들, 이거를 그려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출발은 그거였는데 이제 어쨌든 남자 여자 주인공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둘의 사랑이라는 그런 플롯을 이제 적용을 시켜서 간 거죠. 근데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만든 작품들을 돌아보니까 다들 다 연애 얘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내가 좋아하는 하고 싶은 거랑 내가 하는 건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 이성원 감독님, 이게 이런 게 가능해요? 싫어하는데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을 스스로 뭔가 작아 보이고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 거지. 근데 난 이 솔로 탈출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디테일들이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면 뼈에서 그렇죠. 그래서 태생적이다, 내추럴 보기는. 그래서 아까는 이제 저희 관계자들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근데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매끈하니까 어쩌면 이 감독님은 남의 사랑 얘기엔 관심 없고 그냥 내가 하는 얘기에만 관심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아무튼 저는 로맨틱 영화 좋아하는데 저는 이게 이지선이라는 여자 캐릭터랑 정우 캐릭터의 이제 캐릭터 설정의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네, 남자는 좀 소심한 모태솔로, 그리고 지선이는 이제 사실 그게 전사가 궁금하긴 한데 감독님 어떻게 설정하고 만드셨는지. 남자 주인공 캐릭터는 일단 이제 연애의 숙맥인 그런 모태솔로로 설정을 했는데 초반에는 원래 설정은 이게 그 처녀 귀신 얘기가 아니었고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보고 보다가 죽은 그 총각 귀신, 몽다이 귀신을 얘기를 했었는데 어찌됐든 설정 자체는 처음에 남자 주인공은 연애에 대해 숙맥이고 모르는 그런 설정을 했어요. 이게 뭐 어떤 이유를 갖고 했다기보다는 이것도 역시 제 전작들 다 보면 남자 주인공이 어딘가 어리숙하고 좀 모자랍니다.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설정 같고요. 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사요, 배경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저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죽지는 않은. 근데 이제 되게 귀여운 구석이 있고 연애를 못 해보고 죽은 똑같이 연애를 해보고 싶은 감정을 가진 어떤 귀여운 소녀 이렇게 설정을 했죠. 근데 마지막에 지선이 찾아갔는데 지선이가 일어나서 웃고 있잖아요. 그거는 리얼이죠, 감독님. 판타지? 그거는 이제 관객들의 판단을 맡기는 차원으로 열어두셨구나. 이성환 감독님 그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마지막을? 아니 그 리얼 아니고. 그래도 리얼이 네, 리얼이고. 아니 그 마지막에 판타지라고 하면서. 근데 쭉 어떤 과정을 지켜봤을 때 이게 사실은 처음에 저영석 연출가가 이제 제출했던 그 신업이나 트리트먼트에서 좀 변화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기 버전은 약간 좀 더 공포스럽고 뭐 쫓고 쫓기고 뭐 이런 게 많았나? 근데 이게 사실 이 남자 주인공과 처녀 귀신이 서로 만나서 이 사랑이라는 게 빠질 수가 없고 사랑이라고 하면 거기에 또 그 사랑을 방해하는 어떤 인물들 생각관계를 이루든지 뭐 방해품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게 아무리 액션으로 되더라도 결국은 그 멜로가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디벨롭 되면서는 이게 사랑 이야기로 더 정착이 된 것 같은데 백서에 보니까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있어서 네. 나도 사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어떤 똑같은 패턴을 학교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저현석 감독이 이제 제출했던 신호부 이건 그냥 너무나 그냥 대중적인 그냥 상업적인 그런 스토리였고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영화 아카데미에서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그 애니메이션에서 내용적인 그런 스펙트럼이 사실 넓지가 않아요. 거의 그냥 가족 영화, 아이들 영화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딱 범주가 주어져 있어서 사실 애니메이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로맨틱 판타지의 라는 게 굉장히 신선하다. 그 소재 그 장르 자체가 신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뽑았고 그리고 단편을 워낙에 잘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이
방금 감독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 시장이 TV 유아용 시장이 있고 극장에서는 약간 작가주의의 느낌 혹은 연상호 감독님이 열어낸 사회 비판적인 조금 더 성인들이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 그런 장편 애니메이션 이렇게 크게 연동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로 탈출기를 봤을 때 되게 신선하고 즐거웠는데 제가 아쉽게 느꼈던 점은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고 사랑스럽고 캐릭터들도 생명력이 넘치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봐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 어떤 거를 중심에 두고 구현하려고 했을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솔로 탈출기 시나리오를 갖고 그대로 그냥 실사 영화를 만들어도 사실은 만들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저는 그 실사 영화로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라도 그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다른 느낌이 있고, 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들 주위의 인물들이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한국 애니메이션 자체, 그걸 보는 것 자체로도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많이 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되게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한국적인 배경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인물들로 가지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또 계속 작업을 해보고 싶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것을 시나리오가 실사 영화로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내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야 할까라는 고민은 사실 하진 않았어요. 저는 애니메이션 자체가 사실은 감독님은 마리아를 2001년에 내셨는데 그로부터 벌써 이제 15년이 흘렀지만 어떤 그 시장의 확장과 어떤 진보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은 평단에서도 애니메이션 자체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자성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지 시장이 저는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도 많은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데이터도 쌓이고 평을 하는 문화도 조금 더 풍요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객분들의 감상과 질문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기 두 분 애니메이션 만드시는 이 두 감독님 계시니까 평소에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기탄 없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이거요. 이거는요. 실사영을요. 계기는 실사 영화요? 만들 계획이요? 그거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저는 뭐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되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한국 관객분들께서 보지 못한 어떤 그런 새로운 것들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아직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질문 또 있으세요? 질문, 네, 뒤에 계신 분.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중학교 때부터 애니메이션 관련된 것들 좀 많이 보긴 했어요. 특히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이 되게 좁은 것도 이제 그때부터 많이 느끼기 시작했고요. 뭐 원더풀 데이즈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제 좀 유아랑 이제 청소년들 놀러서 했었던 런dim이라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봤었는데 항상 제작하는 애니메이션들의 특징은 뭔가 새로운 기술을 이제 보여줘서 이제 접목시키는 거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잊고 지내다가
사실 이제 영화를 예매를 할 게 뭐가 있나 보다가 이제 솔로 탈출기라는 거에 딱 눈에 보여가지고 예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재밌게 봤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애니메이션 제작을 이제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시면은 뭐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제 로맨스는 싫은데 로맨스를 만들었어. 뭐 이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장르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실 계획이신 건지 좀 다음에도 본다고 하면은 좀 물어보고 싶네요. 예.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으신지. 네, 일단은 되게 우연히 예매를 하셨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목을 잘 지었나 봐요. 네, 네. 제목이 매력적이었네요. 네. 포스터도 친구가 잘 네. 만들어줘서. 네, 저는 지금은 이제 솔로 탈출기 마치고 이렇게 기획안에서 회사에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영상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앞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제 개인 작업에 대한 갈증도 계속 있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솔로 탈출기 만들었을 때처럼 이것도 시작은 저의 어떤 제가 상상력을 푸는 어떤 습작, 낙서들, 이렇게 그런 공상 노트 이런 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근데 제가 가져가는 어떤 스타일은 이렇게 우리가 사는 현실을 베이스로 해서 거기서 약간의 어떤 초현실적인 판타지적인 요소가 이렇게 접목이 됐을 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어떤 재미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요. 앞으로도 그런 류의 좀 현실 기반 판타지 애니메이션을 만들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공짜표를 양도받아서 본 거라 정말 기대 없이 봤는데 너무 좋아서 어, 감사했습니다. 좋은 영화 만들어 주셔서 제가 궁금한 건 말씀하셨지만 한국 애니메이션이 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니까 작화 퀄리티가 의외로 좋고 프레임도 매끈한 것 같고 해서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작 규모나 제작 기간이 어땠는지 그런 사정 같은 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작비도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게 말해서 감사하고요. 이 솔로 탈출기는 제작 기간은 시나리오 작업 1년 그리고 프로덕션이랑 완성 후반 작업까지 해서 그게 한 2년 좀 안 되게, 그러니까 총 한 3년 좀 안 되게 걸린 프로젝트고요. 제작비는 예산이 장편 애니메이션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서 장편 그 제작을 2억을 해줘요. 그래서 2억 원을 풀로 다 썼죠. 예, 조금 오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뭐 사무실비나 뭐 이런 것도 다 네. 포함이 안 되는 그죠, 플러스 알파거죠 플러스 알파. 사실. 네, 엄청난 좋은 환경 아닙니까, 감독님?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물적 자원까지 엄청나게 좋은 게 이렇게 많았어. 2억이면은 어느 정도의 규모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아마 밖에서는 절대로 못 만들 예산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때때로 이렇게 어떤 개인이 정말 막 신내림 받아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경우에서는 만들기 힘든 예산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영화 아카데미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공간이나 또 후반 작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고 또 이제 그 영화 아카데미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그 제작비, 열악한 제작비를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감독님이 이제 제작 과정을 좀 궁금해하셨으니까
네, 간단하게 설명을 방금. 제작 과정이요. 제작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작업을 거쳐가지고 이제 콘티랑 레이아웃을 다 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션 단계에 들어가면 그때 실제로 이제 이거를 그림을 그리고 배경을 그릴 스태프분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같이 그 기간이 이제 2년이 좀 안 되게 걸린 거죠. 예. 사실은 이제 대부분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그 구간이 프로덕션 구간인데 많은 예산으로 적은 기간에 사람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 자체도 부족해서 사람도 적게 뽑았고 그리고 이제 되게 또 계속 길어져가지고 조금씩 딜레이되고 이래서 되게 스태프분들도 또, 길게 늘어져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프로덕션이 한 2년 정도가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 작업 부분이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프로덕션 그 과정이 2년이 좀 안 걸렸다고 하셨는데 엄청난 인내심의 기간일 것 같아요. 네,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인내심도 인내심이고 되게 네. 불안한 되게 이게 작품이 마음처럼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기간이라서 굉장히 이제 빨리 완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반이고 완성이 안 왔으면 이걸 어떻게 내가 수습을 하지 이런 마음도 사실은 반이 있었고요. 그럼 처음에 딱 완성본을 붙여가지고 딱 보셨을 때 그때 기분이 기억나세요? 이 작품을 되게 딱 완성시켜서 다 하나로 붙여가지고 보는 걸 되게 두려워했었어요. 이렇게 내가 이거를 내 작품을 대면하기를. 근데 봤을 때 이제 아카데미에서 평가 심사를 했을 때 의외로 이제 이렇게 뭐 괜찮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많고 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수습을 할 만한 어떤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혹시 또 있으세요? 저기 뒤에 계신 저도 일단 저는 이런 시나리오 자체를 좀 굉장히 좋아하는 관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일단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은 픽사라든지 아니면 미야자키 하야오라든지 이런 데랑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미래에도 뭐 픽사 미야자키 하야오의 적어도 뭐 10분의 1 규모 정도의 뭐 어떠한 제작사라도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감독님 두 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10분의 1회 젖었어. 엄청난 규모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픽사의 제작비 몇 천억에 달하죠. 일본도 최소 500억 배우씩 가는 거고 그리고 뭐 일본에서도 요즘은 사실은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생태기라고 듣고 있어. 솔직히 90년대 중반에 나왔던 일본의 굉장히 명작 애니메이션들을 생각한다면 현재 일본의 수준은 정말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한두 명 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후에 만화 굉장히 바쁜 일상을 이렇게 만화를 통해서 독서를 한 사람들이고 이제 한국은 그런 부분들이 없죠. 오히려 굉장히 천시하고 막 감옥에 붙잡아놓고 만화책 모아서 불태우고 뭐 이랬던 사회에서 사실 이제 애니메이션이 정착하기까지는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90년대 중반에 처음 이렇게 장편 애니메이션을 기획했을 때는 그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노하우 자체가 완전히 사실은 사라져 있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고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지금도 사실 이제 투자사들 이렇게 미팅하고 그러면 애니메이션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투자사는 아무도 없어요.
속도를 낮춰서 위험도를 최소화하는 뭐 그런 방식의 제안을 요즘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어떤 뭐랄까 물론 다른 케이스도 물론 있어요. 200억씩 만들어주는 애니메이션들도 있긴 있죠. 근데 뭐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런 어떤 200억씩 들여서 만들어지는 3D 애니메이션들의 어떤 비정상적인 배급 비정상적인 어떤 수익 구조라고 하는 게 이제 얘기된 적이 있어서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하튼 뭐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제작 규모가 어떻게 되건 꾸준히 만들어서 내고 그러면서 점점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성환 감독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생각이고요. 이렇게 사실은 그 디즈니나 픽사 쪽에서의 제작비가 거의 한 1,000억, 2,000억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건 1000분의 1 수준인 거죠. 근데 만약에 뭐 100분의 1로 그렇게 맞는다 해도 결국에는 상대해야 하는 극장에서 상대해야 하는 그런 작품들은 픽사나 디즈니잖아요. 1,000억, 2,000억. 그래서 그게 과연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것만이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얘기를 가진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극장이 아니라 지금은 되게 이렇게 뭐 SNS를 통해서라든지 모바일로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접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더 적은 예산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걸 찾으면은 충분히 뭐 지금까지 없던 만나지 못했던 어떤 그런 한국 애니메이션의 또 다른 기회 같은 게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런 쪽으로도 되게 이렇게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시간이 부족해서 네, 마지막으로 받을게요. 파란색이잖아요. 혹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는지. 지선이가 이제 귀신이라 눈이 파란데요. 거기 사실 눈이 파랗지 않은 애는 리미가 이제 자기 머리 색깔의 눈을 갖고 있고 다른 귀신들은 이제 눈이 또 파래요. 파란 친구들이 있는데 반투명하게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가 눈을 좀 파랗게 해서 차별성을 두자 귀신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었고 중간에 나오는 그 강아지 귀신도 그 눈이 이렇게 눈동자가 파랍니다. 그 강아지 귀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감독님. 초반에 캐릭터 디자인 하시는 네. 분께서는 훨씬 더 귀여운 비글이거든요. 네네. 그걸 그려주셨는데 저는 왠지 그게 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디자인을 네. 변형을 했는데 많이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네, 약간 반태처럼 보이죠 지금. 그 방금 두 분이 이제 뭐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너의 이름은이 일본에서 막 1,000만 명 이상 관객이 갔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부러웠어요. 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시장이구나 그쪽은.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또 길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전용석 감독님 같은 또 새로운 세대 감독들이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해서 열어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만 들어보고 싶은 게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 감독들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사실은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관객분들이 이 여운을 안고 집에 돌아가셨을 때 또 다른 애니메이션을 한국 애니메이션을 찾아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작품 말고 한국 애니메이션 중에 추천하고 싶으신 작품이 있으실까요? 뭐 갑자기 약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요즘 장혜영 감독이 여기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 이제 뭐 지원을 받아서 또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장혜영 감독이 이제 단편
측면에서 잘 안 통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옆에서 이제 막 투자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자기 색깔을 잊어버리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만들면서 정말 장현웅을 다루는 그런 작품을 만들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표에서 이제 토론을 하게 돼서 한번 기대해보는 감독이 아닌가. 혹시 제목은 지금 그건 뭐 나중에 아직 말할 수 없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네, 저도 얼마 전에 그 부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 아카데미 다음 기수 장편 애니메이션이 우리 집 멍멍이 진진과 아키다라는 작품인데요. 네. 되게 너무 재밌게 보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관객분들도 너무 재밌게 보고 또 되게 신기했던 게 애들이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질문을 끊이지가 않아요. 계속 손을 들고. 그래서 그분 아직 작품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되게 그분의 어린 시절에 본인이 이제 아버지를 보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들 이런 걸 되게 다큐멘터리적으로 풀었는데 저는 장르가 다큐멘터리인 줄 알았는데 거의 코미디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그 부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이제 또 이제 관객분들을 만날 기회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진진과 아키다라는 작품 기억해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진과 아키다. 예, 우리 집 멍멍이 진진과 아키다. 네, 저도 기억하고 있다가 꼭 볼게요. 저는 짧게 저는 소개하고 싶은 애니메이션 있어요. 안재원 감독님, 네, 그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이라는 한국의 고전 단편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감독님 계시거든요. 근데 그 작품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보시면 색다른 느낌이라서 오늘 오신 관객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그 불금인데 이렇게 저녁 시간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모쪼록 좀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저도 또 앞으로도 더 정진해서 좋은 애니메이션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저는 그냥 저기 의자에 앉아서 관객의 입장에서 편하게 봤는데 의외로 너무 재밌었어. 다만 이제 뭐 이렇게 두봉에 앉아 있는 의자가 자꾸 바뀐다든가 쓸데없는 디테일이 좀 이렇게 좀 챙겨졌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뭐 관객 여러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봤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응원을 해주시고 사실 작년에 완성을 했지만 이제 와서야 처음 이제 여기 시내 극장에 걸린 건데 이게 좀 정식으로 개봉할 수 있도록 SNS에다가 이렇게 영화 아카데미 뭐 게시판이라고 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저는 감독님이 요새 회사 다닌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빨리 회사 그만두시고 차기작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